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미처 못했던 구장 뒷부분을 이제 짧게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이제 컴퓨터 구조 강의 동영상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혹시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학회 때문에 못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이 계셨다고 이제 메일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 여러분 오셨으면 다 제가 바보같이 얘기를 정확히 못 전달드렸는 건 때문일 테니까 저를 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는 이제 9장까지고요. 그래서 9장의 뒷부분을 간단하게 뭐 얼마 한 2, 3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요걸 간단하게 2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로터리 스케줄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스케줄링은 각 프로세스마다 이제 티켓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티켓에 비례해서 CPU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티켓을 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위닝 티켓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CPU에 대한 권한을 받아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수행 시간이 짧았을 때는 뭐 티켓이 많은 놈이 당연히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CPU에 대한 권한을 많이 받아서 스타베이션을 할 수 있지만, 수행 횟수를 길게 하게 되면 수행 시간이 길어지고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확률적으로는 각각의 티켓을 갖고 있는 포션에 비례해서 포션에 비례해서 이제 일단은 그 CPU에 대한 권한을 받을 것이다.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닝 티켓을 검색하는 방식까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큐에 이제 정렬을 했을 때 위닝 티켓이 어떤 프로세스가 위닝 티켓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검색하는 시간이 어떤 게 제일 짧은지, 그거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proportional share 스케줄링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결국엔 이제 페어니스를 보장하는 스케줄링입니다. 그렇다면 페어니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또 필요하겠죠. 우리가 TAT나 리스판스 타임 같은 성능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던 것처럼 그 페어니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페어니스를 평가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unfairness 매출액이라고 해서 만약 시스템에 두 개의 잡이 있을 때 이 각각의 잡이 끝나는 시간의 비율을 갖고 이제 unfairness 매출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 하나가 10초에 끝났고 또 다른 잡이 20초에 끝났으면 얘는 unfairness 매출액이 0.5인 거고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잡이 끝나는 시간이 같으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얘는 페어니스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unfairness 매출액이 0.5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unfairness 매출액이 0.75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고 근데 얘는 이제 두 개만 비교하는 거고 사실 뭐 10개, 100개 이렇게 비교하는 되게 다양한 페어니스 매출액이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이 잘하면 통계 같은 걸 하실 때 배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때 배우시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매출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로터리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페어니스가 스윙 시간이 짧으면 런타임이 짧을 때는 잡의 길이가 짧을 때는 사실은 언페어니스 매출액이 이제 낮은 값, 즉, 그냥 운 좋게, 티켓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만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거고, 길게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우리가 각각 티켓을 갖고 있는 포션에 비례해서 이제 수행이 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해당 이 스케줄링 기법을 했던 논문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들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로터리 스케줄링이 갖고 있는 다크사이드, 즉, 이제 안 좋은 면은 뭐냐면, 물론 얘가 구현하기 심플합니다. 그리고
구현하기 심플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다이나믹 오퍼레이션을 지원하고요. 당연히 이해하기 쉽고요. 구현하기 쉽다는 거니까. 이 다이나믹 오퍼레이션을 지원한다는 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페어니스를 보장하긴 보장하는데, 확률적으로만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았을 때, 숏텀에서는 이 보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봤죠? 그리고 리스판스 타임의 베리어빌리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티켓을 7개 갖고 있는 것과 3개 갖고 있는 잡이 갖고 있는 리스판스 타임이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큰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운 좋게 예를 들면 처음에 뭐 7번을 A가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B는 CPU에 대한 권한을 받는 게 굉장히 뒤로 밀릴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B가 한 번은 앞에 받았다가 한참 있다가 또 뒤에 받거나,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니까, 이거를 각각의 잡들이 어떠한 리스폰스 타임을 갖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로터리 스케줄링이 구현이 간단하다는 어마무시한 장점이 있죠. 따라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리소스가 되게 제한되어 있거나 굉장히 가격을 싸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로터리 스케줄은 굉장히 좋은 캔디데이트 후보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명확하게 페어니스를 좀 더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로터리 스케줄링은 확률적으로만 보장하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강한 게 다음 나와 있는 동일한 저자가 제안하는 또 다른 스케줄링 기법인 스트라이드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트라이드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이제 보폭을 의미하는 거죠. 예, 보폭을.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어떤 큰 수를 그 잡이 갖고 있는 티켓의 수로 나눈 값을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뭐 이 잡이 CPU에 대한 권한을 잡았을 때 음, 그때 스트라이드를 고려해서 얘가 얼마만큼을 사용했어요 뭐 이런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하는 게 이제 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잡들의 패스를 봐요. 그래서 한 번 CPU에 대한 권한을 받으면 패스 값은 스트라이드 값만큼 증가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잡 중에서 패스 값이 가장 작은 그거를 우리는 해당 CPU는 픽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글로만 이렇게 써 있으면 사실은 이 스트라이드 스케줄링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뒤에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잡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시스템에 있는 티켓의 양은 400개. 근데 그 중에 프로세스 A가 100개를 갖고 있고요. 프로세스 B가 50개를 갖고 있고, 프로세스 C가 250개를 갖고 있죠. 당연히 이제 로터리 스케줄을 돌리면 이제 굉장히 길게 돌리게 되면 프로세스 A와 B와 C가 2대 1대 5의 비율로 확률적으로 CPU에 대한 권한을 받을 거예요. 자, 근데 스트라이드 스케줄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임의의 굉장히 큰 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만을 지정했어요. 네, 보통 얘 만은 최소한 얘네들의 어, 최소 공배수의 n배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스트라이드는 이 만을 티켓으로 나눈 거니까 프로세스 A의 스트라이드는 100이 되고요. B는 만을 50으로 나눈 200, C는 만을 250으로 나눈 40이 되는 거죠. 즉, 스트라이드는 할당된 티켓의 반비례해서 값을 갖게 될 겁니다. 크기 비교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기억하시면 좌합이 CPU에 대한 권한을 받으면 스트라이드만큼 패스 값이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패스 값이 가장 작은 좌합을 넥스트 좌합으로 선택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는 시스템이 시작할 거니까 다 패스 값이 제로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A가 수행됐다고 할게요. A, B, C 중에서 A가 먼저 수행됐다고 하면 A가 수행됐으니까 A가 한 번 수행됐으면 패스 값이 증가될 거예요. 스트라이드만큼. 그래서 100이 됐겠죠. 자, B, C 중에서는 B가 먼저 수행됐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동일한, 그러니까 패스가 동일했을 때는 A가 B보다 먼저, B가 C보다 먼저 수행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그 다음 수행되면 패스 값이 스트라이드 200만큼 증가할 거예요. 자, 이때는 그러면 그 다음 뭘 수행하면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룰이 있었죠. 패스 값이 가장 작은 잡을 넥스트 잡으로 선택한다. 즉 C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지면 이제 C가 CPU에 되는 걸 갖고 나면 패스 값이 40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그러면 또 넥스트 잡을 선택해요. 뭐? 패스가 가장 작은 놈으로. 그럼 C가 선택이 될 거예요. 여기서도 또 C가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 패스가 가장 작은 놈은 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C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C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200이 이제 다 똑같아졌으니까 그 다음은 다시 또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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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C 요 순서로 계속 돌아가면서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럼 다 여기까지 수행이 됐을 때 우리가 각각 개별 잡들이 몇 번의 CPU에 대한 권한을 받았는지 볼게요. A는 몇 번 받았어? 얘는 2번 받았죠. B는 1번 받았어. C는 하나, 둘, 셋, 넷, 5번을 받았어. 그쵸? 정확히 8번을 수행하고 나면 정확히 2대 1대 5의 비율로 CPU에 대한 권한을 받았죠. 그게 뭐와 같죠? 얘가 각각 갖고 있는 티켓에 비례해서 받는 거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두 번째 B가 수행 안 되고 B가 저 뒤에 수행되거나 아니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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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뭐 이렇게 될 일은 절대 없죠. 따라서 스트라이드 스케줄링은 probability, 확률적으로 페어니스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론적으로 명확하게 페어니스를 보장해주는 스케줄링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트라이드 스케줄링은 디터미니스틱하게 개런티를 합니다. 로터리가 probability, 확률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 숏텀이건 롱텀이건 명확한 애큐러시를 보여주고요. 당연히 개별 잡들의 리스판스 타임은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A, B, C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약 중간중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되는 거죠. 앞에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타임에 따라서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심한 반면에 얘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 다이나믹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 오퍼레이션이란 뭐냐? 다이나믹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에서 다이나믹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을 다이나믹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는 모노폴리 프로블럼이 존재할 수 있어요. 리소스 모노폴리, 그러니까 독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게 무슨 의미냐? 뒤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얘네들이 쭉 있어서 패스가 이제 각각 2만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2만. 이 상태에서 새로운 잡이 들어왔어요. 얘는 티켓을 200 갖고 있고 스트라이드가 50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패스가 제일 작은 놈은 뭐예요? 단 한 번도 CPU에 대한 권한을 받지 않은 D가 패스 값이 제일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 D의 패스 값이 2만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잡 D가 계속해서 CPU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오히려 A, B, C가 스타베이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이나믹. 예를 들면 로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로터리에서 아니 그 때문에 다이나믹 오퍼레이션이 들어와요. 얘는 다이나믹 오퍼레이션을 지원. 얘는 뭐냐?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냥 그 안에 섞여서 로터리가 되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든 있던 게 빠지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체 티켓에서 골라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이나믹 오퍼레이션을 서포트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스트라이드는 디터미니스틱한 걸 주다 보니
새로운 잡이 들어왔을 때 얘는 패스 값이 0이고, 그래서 얘가 CPU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물론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들어왔을 때 이 각각 개별 잡들이 갖고 있는 패스 값의 평균 패스를 일단은 부여한다든지, 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부여한다든지, 새로 들어온 놈한테 조금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스트라이드 스케줄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논문을 많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게 없어서 이런 것들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지금 서머리는 그 로터리 스케줄링이나 스트라이드 스케줄링은 페어니스를 보장하는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에요. 로터리 스케줄링은 당연히 구현도 쉽고 하지만 우리가 프로버빌리틱하게 음, 확률적으로만 음,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스트라이드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보장을 하지만 모노폴리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이나믹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심플하긴 하지만 실제 구현할 때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아요. MLFQ에서 우리가 Q를 몇 개 할 거야? 뭐 Q마다 타임 슬라이스는 어떻게 줄 거야? 또는 뭐 Q마다 예를 들면 안에 내부적인 스케줄링 기법을 라운드 로빈 할 거야? SCF를 할 거야? 또는 부스트를 얼마 만에 할 거야? 다양한 우리가 실제 그 테크닉을 실질적으로 프랙티컬리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티켓을 부여하는 거에서 모든 티켓을 부여하는 모든 테크닉에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히어런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각각 얼마큼 줄 거야? 라는 문제죠. 티켓을 개별 프로세스에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할당할 거야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막 대학원 같은 데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당연히 그거는 사용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서의 스케줄링 방식이라든가 AI, LLM 기반의 시스템에서의 뭐 스케줄링 기법이라든가 일반 유저가 사용 데스크탑에서의 방법, 뭐 스케줄링 기법, 이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용하는 워크로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내가 설계해야 될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개별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거에서 그 해당하는 타임 슬라이스 동안에 굉장히 짧게만 CPU를 쓰고 바로 IO를 이제 던지는 그런 잡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실제 CPU를 사용하는 게 너무, 얘는 잠깐만 사용하는데 그럼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보상하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전체 타임 슬라이스가 10인데 1초만 딱 쓰고 얘가 이제 보냈어. IO를 보냈어. 그럼 얘는 실제 1초밖에 안 썼으니까 그 다음에 티켓을 10배로 해줄게. 10분의 1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10배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티켓을 인플레이션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거는 사실 지금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사실 저희 교재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실제 이제 BSD 유닉스 시스템에서의 고전적인 스케줄링 방식, 뭐 이건 70년대, 80년대 쪽에 나왔던 건데, 그것들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뒤에 좀 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스트라이드 패스랑 다르게 실제 이제 CPU를 얼마만큼 많이 썼느냐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정량적인 어떤 인덱스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값이 여기 뒤에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 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중간고사 보시고 나서 한번 요 값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잘 찾아보시면 특히 그 인도 쪽에 관련 그쪽 분들이 요런 것들을 막 이제 풀어놓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찾아서 여러분이 푸신 거랑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얘도 똑같은 컨셉은 같아요. 잡이
얼마만큼 CPU에 대한 권한을 계속 가졌었느냐, 그거에 대한 누적 CPU에 대한 그 사용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넥스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멀티레벨 피드백 큐를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우선순위나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익스큐션 히스토리, 즉 이제까지 CPU를 얘가 얼마만큼 사용했어? 너 이제까지 많이 사용했어? 우선순위가 이 정도인데 넌 이만큼 사용했네? 그럼 너 이번에 좀 쉬어.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스케줄링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 한번 여러분 중간고사 보시고 나서 한번 요 뒤에 거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구장 스트라이드 스케줄링까지 요 어펜딕스는 빼고요. 스트라이드 스케줄링까지가 저희 중간고사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B101에서 시험을 볼 거고요. 오후 1시부터 볼 겁니다. 오후 1시부터 볼 거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해외 학회에 있어서 시험에는 참가를 못하고 조교가 시험 감독을 할 거고요. 음, 저희는 당연히 영어 시험이고요. 시험 시간은 2시간 반입니다. 당연히 클로즈드 북이고 계산기는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산이 복잡하면 그냥 분수의 형태라든가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산하면 되니까. 아마 여러분이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풀고 나가실 거예요.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은 휴강입니다. 제가 그때는 아직 귀국을 안 할 때라.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4일,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이제 그때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부터 수업을 할 거고요. 그 사이에 제가, 강의 동영상을 가능하면 하나 정도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학회 중간에 뭐 시간이 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 잘 하시고요. 예, 제가 어, 그 시험 감독은 못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준비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